오늘 우리 K증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방구석에 누워서 올림픽을 쳐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 9월 금리 인하의 또 한 번의 힌트가 될 미국 7월 고용지표를 실시간 속보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비농업 고용하고 실업률이 헤드라인 넘버로 중요한데, 자 먼저 이 고용지표도 또 쇼크네요. 실업률이 4.3% 나와가지고 예상치 4.1, 전달 4.1 둘 다 그냥 박살 내버렸고요. 지금 연준이 그동안 그토록 자신하던 완전 고용이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 증가가 예상치가 17만 6천 건이었는데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제 결과 11만 4천 건 나와가지고, 야, 이것도 진짜 이만저만 부진이 아닌 그야말로 진짜 경기 침체 완전 직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은 현재 미국 선물지수 나스닥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 뻥 뚫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는 일단 연준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인데, 그렇다고 또 많이 내려가질 않아요. 진짜 미국 경기 침체와 연준 금리 인하 사이에서 어떤 라인을 타야 되나 완전히 지금 만취 상태입니다. 와, 진짜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아니 정말 엊그제 FOMC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경제지표 최대한 망해야 연준 금리 인하 삥 뜯어낼 수 있다고 고용지표도 망하라고 고사를 지르더니 이렇게 1박 2일 만에 갑자기 입장이 달라진다고? 고용지표 원하는 대로 망했는데 이걸 연준 금리 인하 호재라고 취급하지 않고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이렇게 패닉 간다고?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참 지금으로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늘 미국이 시원하게 반등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음 주 월요일 일부라도 좀 그걸 따라서 반등 나오면서 일단 급락이 진정이 좀 돼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 K증시로 돌아오면 한마디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게 원래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로 좋은 날인데, 한국에서는 이 검은 금요일은 정말 오늘처럼 거의 전 업종 대표주들이 다 급락해버린 이런 무기력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지금 어디서 뭐 코로나가 또 터진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가 4% 하락,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무려 10%가 넘게 빠졌고요. 다른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중소형주들, 그리고 뭐 여기서 파생된 다른 업종 대표주들까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연준 FOMC 끝나고 이제 겨우 이틀째인데, 첫날엔 어제는 안도릴리로 급등 나왔다가 오늘은 그 2.5배로 빼버렸고요. 근데 또 이 와중에 위안이 되는 거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무려 오늘 하루 만에 5.8%가 빠져가지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루 만에 가장 큰 하락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엔캐리 트레이드의 환류가 원인이냐, 아니면 어젯밤 미국에서 PMI 지수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갑자기 또 먹구름처럼 몰려온 탓이냐. 그럼 단적으로 삼성전자의 과연 일본계 자금이 얼마고 그 자금이 오늘 하루 얼마나 대체 매도가 나왔길래 오늘 삼성전자가 또 8만 전자 깨져버린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생각하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그놈의 엔캐리 언와인드 혹은 리와인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 케이스를 보고 지난 2주가량을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처럼 스스로 주식시장을 막 자해 공갈하면서 막 내가 나를 때리면서 그렇게 한 결과 마침내 어제 연준으로부터 9월 금리 인하의 언질을 받아낸 것처럼 요걸 이제 학습 효과를 해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도 최대한 미루든가 늦추든가 아니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역시 일본 본토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K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 이런 데를 동반으로 공격하는 지금 공작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본 증시의 경우는 지난 코로나 저점 대비 여전히 50%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대만 증시는 코로나 저점 대비 지금 80% 상승률 아직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스피의 경우 20% 정도 겨우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보다 더 심한 곳도 있는데 바로 그게 중국 상해 지수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비해서는 뭐 좋다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질 게 전혀 아닌 게, 우리 K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지수보다 시가총액 전체를 봤을 때는 그동안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또 툭 하면 진짜 별의 별 회사까지 다 IPO 해가지고 전부 상장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지수하고 다른 기존 종목들의 주가를 전부 깎아 먹은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제가 또 괜히 죄송한 게 이제 두 가지 있는데, 고백성사입니다. 바로 어제 한 구독자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삼성전자 벌써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원래 그런 종목은 정말 버티다가 몇 년을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가망 없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어느 날 팔아버리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간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전고점 뚫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댓글에 달았는데 어떻게 바로 오늘 이렇게 팔만전자가 맥없이 무너져 버리네요. 그렇다고 지금 뭐 공포에 사라는 그 증시 격언처럼 지금은 뭐 공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물을 타기에는 일단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지금 망가진 상태라 분할 매수의 효과를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로 또 송구스러운 거는 이번 주 초에 외국계 리포트에서 HBM 테마 그 새내기주라고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수 의견으로 콜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15% 빠지면서 정말 예전 같으면은 이제 하한가 찍은 거죠. 근데 오늘 어차피 K 반도체주들 뭐 다 안 좋긴 했지만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이 테크윙 측은 자사 파생 상품 거래에서 108억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까지 나오면서 반응이 하여간 이래서 코스닥은 안 된다. 또는 아무리 핫한 HBM이든 뭐든 좋은 테마라도 주도주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비난이 쇄도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테크윙 주가가 날아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예전 속담에도 중매를 잘못 써면은 뺨이 석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 테크윙한테 테크윙 그 닭날개 한 쪼가리를 조차 얻어먹은 것도 없지만 하여튼 제 외국계 리포트 보고서 테크윙 들어갔다가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속상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제 불찰이니까 저를 뭐 욕하십시오. 제가 오늘 같은 날은 뭐 악플이고 뭐고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그렇게 공격하거나 욕해가지고 속풀이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디 마음 좀 푸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외국계 리포트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떨주 볼팔이 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 시간을 두고 반드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 위주로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뭔가 여기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 일단 이유라도 뭘 알아야 이제 하나씩 이게 해소가 되면은 반등 시점이 언제인지도 가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한 인텔이 완전히 쇼크 수준의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이거는 연간도 아닌 한 분기만의 순손실이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 원에다가 그 파운드리, 이게 우리 삼성전자도 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인데 여기서만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8,4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측은 곧바로 인력 15% 감축에다가 오는 4분기부터는 배당을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실적과 함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니 뭐 인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24% 완전 폭락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인텔이 이 꼴 났으면 우리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번 2분기 실적 완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왔고 배당도 당연히 주는데 그럼 반사이익 내지 대비 효과로 오히려 우리는 이거 호재다 해서 급등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한때는 인텔 효과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인텔 위상이 추락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인텔 효과라는 표현도 뭐 사라지기도 했지만 하여튼 오늘만큼은 인텔 효과가 인텔 악효과로 정말 큰 폭탄이 돼서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 저렇게 된 거를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떤 동병상련 차원에서 이제 같이 알아 누워버린 그 이유가 뭔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 지원금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인텔도 여기 지급 대상 기업이고 그거 믿고 이제 대규모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이거 보조금은커녕 자사 설비 투자 비용까지 홀라당 날릴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K 배터리도 보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봐도 그 미국 IRA 보조금 빼면은 2분기에 2천억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우려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 그게 반도체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되고. 하여간 그래서 인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주가 21달러인데 이게 1998년도 딱 요맘때 여름 당시 주가입니다. 무려 36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이러니까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도 또 나스닥이라도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누가 뭐래도 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당장 우리 삼성전자만 해도 이제 올해 1월부터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치면 오늘부로 이제 또 본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킹 통장 그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도 이게 원금이 모여서 그 덩어리가 커지고 평가 금액이 커지면 오늘 같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는 결국 마찬가지다 이제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검은 금요일 이후 두 번째. 이거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전 세계로 나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환류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런 시나리오를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꼽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약간 허구가 들어있다고 보는 게, 그럼 이제 달러 대비 엔화는 강세, 반면에 우리 원화는 약세여야 맞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보면은 엔달러도 원달러도 둘 다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만큼 원화도 강세였어요. 그럼 적어도 엔캐리 자금이 한국에서 떠났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원화를 팔고 엔화를 사서 나가려면 원화 강세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엔캐리가 당연히 뭐 우리 K증시 반도체 2차 전지에도 정말 아주 일부 유입이 돼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엔캐리 대부분은 미 국채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메뉴가 맞는 거야. 그 엔캐리의 엔화 자체가 궁극의 안전자산 성격이고 그 수요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일본이 재료다 보니까 같은 안전자산 클래스인 미 국채 같은 데로 가서 파킹을 한 거죠. 이거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아는 게 어디 뭐 이제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목돈 생긴 분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다시 또 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엔캐리가 거기 미국채 시장에서 빠지면 당연히 간밤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어야 맞는데 오히려 미국채 가격은 상승했고 국채 금리는 하락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엔캐리 환류로 인한 그 외국인 대량 매도는 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의 주요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그동안 이제 일본 중앙은행 그 BOJ가 그 한동안 환율 방어하느라고 자기네가 갖고 있던 그 미 국채 보유량을 팔아서 그 달러를 도쿄 환시에다가 쏟아부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환시에 개입을 해 왔는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니까 더 이상 그렇게 환율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BOJ도 미국채 매도를 그만둘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미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렸다고 해석도 뭐 가능은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스페큘레이션에 따른 그냥 트레이드에 불과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무서운 건 언젠가 하여튼 시작이 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종료라면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뭐 각오라도 하려면 그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금액을 계산조차 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아마 BOJ도 현재 자기네가 찍어낸 엔화 전체 물량 중에서 얼만큼이 나라 밖에 돌아다니고 다니는지를 그리고 이 중에서 금리 한번 올릴 때 도로 일본으로 환류돼서 들어올 엔캐리 자금 규모가 얼마고 두 번째 올릴 때 들어올 자금이 얼마인지 아마 자기들도 지금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이게 그 90년대 와타나바 부인 때부터 시작해서 당시 그래도 그 와타나바의 부인들은 주로 해외 부동산, 미국 주식 이제 이런 데로 캐리를 했고 그다음 이제 아베노믹스 그 시작하면서 그 엔캐리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기관 자금이었는데 이게 미 국채랑 하여간 전 세계 채권 시장으로 가서 박혀 있었는데 벌써 아베노믹스가 이제 12년 전에 시작한 거니까 이것도 이제 뭐 미 국채 만기 물량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유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채권 수요 엄청 많았었는데 그런 거랑 맞물리는 거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요런 게 바로 금융시장에서 악재보다 싫어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죠. 아까 보니까 국내 한 시중 증권사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환류에 따른 코스피 하락폭을 뭐 단계별로 보여주던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엔캐리 청산은 외부 요인이었고 미국 금융위기나 유로존 뭐 피그스 국가들 파산 도미노 이럴 때 이제 어떤 궁극적 안전자산 엔화의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엔캐리 환류도 있었던 거고 대신에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그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 보시는 코스피 하락폭이 그럼 니케이 상승폭으로 전해져야지 맞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심지어 오늘만 해도 우리 K 증시보다 일본 증시가 2배가 더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 이제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성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냥 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K 증시 검은 금요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세 번째가 간밤 미국에서 7월 제조업 PMI가 이제 수치가 46.8로 수치스럽게 나와가지고 경기 확장과 침체의 기준선인 50선을 밑돌았던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동시에 전달 48.5 그리고 이번 예상치 48.8 모두 다 큰 폭으로 미달해버린 부진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리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완화시켜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봤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면 호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왕창 줄어들거나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이런 계산이었다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유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외환시장에서 KRW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환율 떨어졌다니까요. 달러 대비 원화 강세였다고요. 그리고 미국 침체 와서 AI고 반도체고 뭐고 다 안 팔린다고, 그런 가정이라면은 간밤에 그 미국 PMI 망한 결과로 나온 다음에 모간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분석 보고서 내놨는데, 아시다시피 FOMC 끝나고 바로 엔비디아 12% 올랐다가 어제 6.7% 빠졌잖아요. 근데 모간 스탠리가 어떤 모간 스탠리입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그 보고서로 시점도, 그리고 진짜 그 뒤에 겨울이 온 것도 아니고 빙하기가 온 것까지 맞췄던 그 모간 스탠리인데, 얘네들이 이번 엔비디아 하락세를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간 스탠리가 기존 AI 테마에서 탑픽이었던 웨스턴 디지털을 빼버리고 바로 어제 그 탑픽을 엔비디아로 교체하면서 투자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144달러를 콜했습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여기서 포텐셜을 40% 업사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그 근거로는 고객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자원을 계속 투입하려는 명확한 의지가 자기네로부터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러나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생색정보통도 자제하지만 내일 우리 휴장이라서 외국계 리포트도 내일 뉴스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래 하락장은 비명소리가 아닌 한숨소리와 함께 온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거는 대부분 약세장의 전조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약세장 베어마켓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명소리와 함께 왔으면 오늘 같은 날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한숨소리와 같이 온다. 이거는 지난 나스닥 버블 꺼질 때 보면은 진짜 수도 없이 희망 고문이 나왔어요. 어느 날부터 한 며칠 한 5% 주로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 3% 반등 줘. 그럼 조정 끝났네 그러고 다 올라타지? 그 다음에 10% 빠져.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물린 다음에 다시 한 7% 반등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야 진짜 이제 저가 매수다. 달려붙었어. 그 다음에 이제 15% 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말 이 톱니바퀴처럼 1년 6개월을 흘러내렸어. 그게 바로 약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명소리가 아닌 한숨소리와 함께 온다고 했던 건데, 대신 이제 예전 그 1920년대 미국 대공황 때, 그때 그 블랙먼데이,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서 사실상 모두가 다 같은 정보를 보고 다 같은 포지션을 따라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제대로 된 그 어떤 뭐 저가 매수나 수급이 형성되지를 못했던 시기였으니까 이제 지금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K증시 관련 통계를 보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코스피가 하루에 3% 이상 하락한 오늘 같은 사례가 총 34번 있었는데, 이럴 때 일주일 뒤 코스피는 0.5% 플러스, 1개월 후 3.1% 플러스, 3개월 후 12.7% 플러스, 이렇게 이제 상승률을 찍었으니까 코스피 3% 급락 이후 하락장으로 쭉 간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리 본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또 연준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한답시고 금리 인하에 들어가도 기준금리가 현재 5.5%야 미국이. 근데 만약에 그래 올해 9월부터 남은 11월, 12월 3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금리를 내려봤자 내년 초에 금리 4.75%는 여전히 높아요. 그럼 월가 메이저들이 그런 그 4.75% 기준금리로 자금 조달하려면 분명히 6, 7% 자금 조달 그 금리가 붙을 텐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익 낼 때가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밤에 또 당장 보고 뭐 토요일 새벽 미국 마감도 또 보고 또 마지막까지 시간 외 거래 실적 발표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S&P 500 지수의 경우는 현재 고점 대비 겨우 이제 4% 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좀 편히 쉬세요. 제가 월요일 앞두고 여러분들 월요병을 치유해드릴 일요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들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일단 오늘 고용지표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미국 마감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애들도 방학이기도 한데 괜히 우거지상 가족들한테 보여봤자 다 같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 동조가 일어나는 거고, 또 그리고 이 진짜 2024년 8월의 첫 주말을 그렇게
혼자 고민하면서 보낸다고 해도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힘들어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일요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